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정용입니다. 서형욱 위원 대신 오늘 손흥민 선수가 뛴 토트넘의 팰리스전 승리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현지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시간 3일 새벽 토트넘이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3대1로 격파했습니다. 역전승이었고요.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2달 만에 넣은 리그 13호 골까지 터지면서 굉장히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고 또 흐뭇한 경기가 됐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각 매체의 반응이 앞서서 손흥민 선수의 주요 기록을 먼저 살펴보죠. 먼저 출전 시간은 90분이었는데 이제 풀타임을 타는 건 아니고 후반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 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출전은 아니었습니다. 슈팅을 이제 5개 날렸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 유효가 아닌 슈팅이 4개가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는 골대를 맞힌 슛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대를 맞힌 것은 유효 슈팅이 아니고 그냥 우드워크라고 따로 분류를 하거나 그냥 유효냐 아니냐를 가릴 때는 아닌 걸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효슛보다 더 날카로운 슛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슛에 들어가지는 않긴 합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유효슛은 득점 하나였고 나머지 4개는 빗나갔다. 이제 공격 포인트는 그 한 골이 있었고요. 그 리커버리 2회 평소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볼터치 35회 볼터치가 35개인데 그중에 상대 박스 안 볼터치가 9개. 상당히 공격적인 위치에서 공을 많이 잡았고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활약이 좀 비중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스탯입니다. 패스는 74%였고요. 찬스 메이킹을 3회 기록했습니다. 찬스 메이킹이라는 게 이제 이 상황에서는 다른 말로 키패스인데 동료에게 만들어준 득점 기회, 동료가 슛까지 연결한 그런 패스가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베르너에게 2개 그리고 존슨에게 하나 만들어줬는데 특히 전반전에 베르너에게 준 굉장히 멋진 로빙 스루 패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베르너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베르너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죠. 하지만 후반전에 베르너 역시 스스로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고 결제 해지를 해냈습니다. 토트넘 데뷔골을 넣은 베르너가 이날은 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자, 어떤 매체가 어떤 평점을 줬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평점은 나이트 미닛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 또 풋볼 런던 스카이 스포츠 이렇게 4개 매체인데요. 평균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습니다. 손흥민이 모든 매체에서 8점을 받으면서 평균도 8.0 최고의 선수로 이제 손색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흥민과 나란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선수들이 있었어요. 일단 2도움을 기록한 교체 투입된 선수 존슨, 브레넌 존슨이 8887로 손흥민이 바로 다음 가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이제 한 골을 넣은 로메로, 수비도 잘하고 득점도 한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 역시 7.75의 평점을 받으면서 손흥민보다 아주 조금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점골을 넣었던 베르너 같은 경우는 동점골 외에는 날려먹은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좋은 평가는 아니었고 8점을 준 매체가 하나, 7점을 준 매체가 셋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수비수 미키 판더펜은 역시나 굉장히 좋은 수비로 이날도 유지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점 받았습니다. 최악의 선수로 꼽힌 건 벤탄쿠르였어요. 벤탄쿠르는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4점을 주기도 했을 정도로 이날 실점에 연루되는 빌미를 내주는 그런 파울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중원 장악을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라는 좀 혹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후스코드와 풋몹 같은 AI 기반의 산출 평점에서 손흥민이 얼마를 받았나를 보면 두 매체 모두 손흥민이 MOM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스코드 기준으로는 손흥민이 8.1점, 풋몹 기준으로는 8.6점이네요. 사람이 비긴 것보다 조금 높네요. 자, 먼저 그럼 풋볼 런던부터 현지 기자들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보죠. 손흥민은 8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이런 평가가 있네요. 중앙 공격수로 돌아와서 베르너에게 전반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고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췄다. 중앙 공격수로 돌아와 라는 게 이제 이날 손흥민의 역할을 설명해 주죠. 그동안 윙어로 뛰는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날은 히차를리송의 부상으로 인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돌아왔습니다. 시즌 초반에 맡았던 그래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리그 선두 질주를 이끌었던 그런 역할이죠. 그 위치로 돌아왔고요. 대신에 왼쪽 윙어로 뛸 선수가 티모 베르너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빠른 질주에 이어 골대 오른쪽 아래로 꽂는 슛을 성공시켰다. 이게 이제 쐐기골 상황인데 쐐기골 때 존슨이 왼쪽 윙어 위치에서 수비와 동시에 자기 발 맞고 튕겨나간 게 손흥민에게 패스를 한 셈이 됐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흥민이 팰리스 수비 배후로 정말 엄청난 속도로 침투한 다음 낮고 빠른 강슛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속공 후 마무리 상황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골이었고요. 전반전에 손흥민이 준 패스를 베르너가 날려먹은 것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면서 베르너가 손흥민이랑 여러모로 비슷한데 킥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대조적인 두 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 존슨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강렬함과 정면 질주라는 능력으로 경기의 차이를 불러왔고 이도움을 기록했다. 베르너의 동점골을 만들어주기 전에 집요하게 공을 따냈다. 동점골 적어진 상황에서는 존슨이 개인 전방 압박을 통해서 아예 수비까지 해내고 수비 돌파, 크로스까지 다 해주는 원맨쇼를 했거든요.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또한 태클한 공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손흥민의 세계골까지 연결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원장악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받은 비수마. 훨씬 나아진 경기력이었고 중원에서 비수마를 통과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토트넘에 필요했던 추진력이 되어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수비 장면도 다수였지만 후반전 초반 느슨한 가로채기 패스로 펠리스의 실점 위기도 내줬다라면서 수비력 면에서는 100% 완벽했다고 하진 않았어요. 대신 골을 넣었기 때문에 8점 받은 거겠죠? 메디슨이 띄워준 공에 머리를 대며 경기 흐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음 나이트미닛입니다. 여기서 손흥민에게 8점을 줬고요. 전방에서 다방면으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말 그대로 손흥민 선수는 동들에게 패스를 전개해주기도 하고 측면으로 빠졌다가 중앙으로 들어갔다가 상대 펠리스가 초반에 굉장히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재다능함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를 한 게 맞고요. 또 냉정한 결정력으로 경기를 끝내버렸고 그 저는 연계도 훌륭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이제 감독에게도 평점을 주곤 하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날은 7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은 밋밋했지만 후반전에는 경기력 우위를 점했고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았다. 그러니까 경기 내내 운영을 잘한 게 아니고 사실 초반에는 운영을 못하면서 상대 글라스너 감독의 운영이 말리면서 질 뻔했다는 점 때문에 엔지는 7점을 받은 것 같아요. 또 베르너를 8점을 준 매체입니다. 전반전에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며 토트넘 패배의 원흉이 될 뻔했다. 그러나 고개를 떨구지 않고 결정적인 골로 증명해냈다라면서 결국엔 득점을 해낸 점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자, 그럼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에게 8점 똑같이 주면서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깔끔한 질주, 또 훌륭한 마무리로 토트넘의 역전승을 마무리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쐐기골을 넣은 그런 선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골대를 맞히기도 했다. 이렇게 손흥민의 주요 장면 몇 개를 소개했고요.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는 갈수록 토트넘의 슈퍼 서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슈퍼 서브라는 거는 이제 콩글리시나 대단한 그런 용어 아니고 그냥 영어죠. 슈퍼 서브, 말 그대로 서브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얘기인데 존슨이 이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체 선수로서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전반은 클루세스키, 후반은 존슨 이렇게 했을 때 클루세스키가 조금 더 좋은 패스를 연결해 주다가 후반전에 지친 상대 발을 존슨이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조합이고요. 또한 이날 좀 득점이 급했기 때문에 선취골을 내주고 끌려갔기 때문에 이날은 클루세스키를 빼지 않았어요. 둘을 공존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약간 4-1-4-1 포메이션의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메짤라 같은 자리에 클루세스키가 있고 그 오른쪽 옆에 존슨까지 있어요. 그럼 두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측면을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오른쪽에 화합을 맞추게 됩니다. 왼쪽에서는 그러면 베르너와 메디슨이 합을 맞췄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강화할 때 같이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슨에 대해서는 멋진 어시스트로 베르너의 골을 이끌어낸 뒤 손흥민에게도 어시스트를 했다라는 점이 또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미키 판더펜 센터백에게 8점을 준 점이 눈에 띄었어요. 골을 넣은 것도 아닌데 순수 수비력으로 8점 받을 만한 경기였나? 라는 점을 좀 어떤 의견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멘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테타와 개인적인 경합에서 이겨냈다. 상대 펠리스 스트라이커 마테타가 분데스리가 있을 때는 10골 넘게 넣은 적도 있고 프리미어리그 와서는 골은 좀 줄었지만 대신에 몸싸움 또 이제 굉장히 끈끈한 플레이, 좀 수비수 귀찮게 하는 플레이 잘하거든요. 그 마테타를 잘 괴롭혔다라는 점이 판더펜에게 높이 평가를 주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펠리스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 뛰어서 수비 복귀하는 장면이 자주 있었다. 그러니까 펠리스가 주로 웅크리고 있다가 공격으로 확 전개하는 장면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 빌드업을 위해서 올라가 있던 판더펜이 전력 질주에서 내려온 다음 효과적으로 늦추고 저지하는 그런 수비들이 많이 보였다. 이 점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또한
언제나처럼 이 선수는 펀더팬은 빌드업을 잘하죠. 공을 잡고 있을 때도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다음 벤탄쿠르에게 4점을 줬어요. 좀 못했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5점도 아니고 4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평가를 했네요. 어설프게 막으려다 에제에게 프리킥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실패했다. 이 정도로 평가로 4점 좀 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벤탄쿠르가 이날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공을 잡고 있을 때는 벤탄쿠르의 특기인 볼키핑이 나오긴 했는데 공을 좀 지나치게 끌다가 그러니까 전진시키지 못하고 가만 끌고 있다가 결국에 백패스를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키핑들도 있었고요. 여러 번 지적되는 것처럼 상대의 에이스인 에즈를 잘못 막았다가 이제 경고를 받고 프리킥 실점까지 내주는 그런 안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선수별 평가를 주진 않고 경기 전체 리뷰를 하면서 평점과 맨 오브 더 매치만 나오는데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 설명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토트넘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팰리스가 다시 따라잡으려 해봤지만, 그러니까 팰리스가 역전을 허용한 뒤에 이제 동점 만들기 위해서 공격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팰리스의 수비 뒷공간이 열리겠죠? 그래서 토트넘이 역습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이 역습 기회를 잡았다면 놓칠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라고, 손흥민의 결정력은 역습 상황이 되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러니까 놓칠 거란 기대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 2달 만에 13호 골을 넣으면서 아시안컵 이후 처음이에요. 아시안컵 전에 한 골 넣고 아시안 끝나고 이번에 첫 골을 넣으면서 다시 득점포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앞선 후토크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승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굉장히 웅크리고 있었고 글라스너 감독의 수비 조직력이 좋은 편인데 그거를 잘 열어내면서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역전승 잘하고 또 공격 잘하는 그런 컬러를 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무독이, 메디슨, 손흥민 등이 다 있는 토트넘 역시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둘째로 타이밍이 좋습니다. 요 바로 다음 경기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인데 빌라가 4위, 토트넘이 5위이기 때문에 이 빌라와의 맞대결을 이기지 못하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를 나가기 힘듭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지거든요. 반면 잡는다면 토트넘이 나갈 확률이 매우 크게 껑충 뜁니다. 거의 동등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토트넘 남을 것 같잖아요. 재계약하고 올해 남을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뛰는 모습 보기 위해서 손흥민과 이제 토트넘 선수들의 4위 등극을 좀 응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 반응이었습니다.